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수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 여름날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가장 덥다고 하는데, 네, 어제 오늘도 다 35도 육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일요일 오전 7시에 늘 매주 법인 영업 관련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다룬 주제는 이제 창업자금 과세 특례입니다. 자, 국가에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가업상속공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분 이동이죠. 주식을 증여하는 건데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살펴볼 주제죠. 이제 창업 시에 창업 자금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 중에서 오늘 살펴볼 거는 이 창업자금 과세 특례라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기사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한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제 홍보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저희 단톡방 있어요. 그래서 R&D 컨설팅 그리고 기업 인증 컨설팅 그리고 경영 컨설팅들 정보 공유하는 방이고 이제 오픈 채팅 방이기 때문에 요 미래자산관리연구소 치시면은 찾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코드는 이제 0208이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영업자분들은 누구든 환영합니다. 누구든 환영하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창업자금 과세 특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증여자가 이렇게 이제 주는 건데 증여자의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여야 됩니다. 야, 이게 진정한 이제 부모 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부모 찬스. 합법적인 부모 찬스 활용. 그리고 18세 이상의 거주자,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이제 줄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주게 되면 이제 주는 거는 이제 현금과 예금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현금을 주는 겁니다. 주식 증여나 이제 부동산 증여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현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을 창업했을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이제 과세 특례를 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는 거는 이제 5억 원까지 공제가 돼요. 그 5억 원 공제란 얘기는 5억 원 이내에서 주면 세금이 있다 없다.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5억 원, 그러니까 5억 원이 아닌 5억 원 이상의 금액 그리고 또 5억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업을 안 하면 이제 증여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2년 내에 창업을 하고 2년 내에 창업을 하고 4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그러니까 이 증여받은 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과세특례 적용을 못 받고 이제 증여세 과세가 되게 됩니다. 자, 50억 원 한도인데 보시다시피 10명 이상 신규 고용할 때는 이제 100억 원까지 10%의 세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억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5억 원 이내에서는 세금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억 원이 공제된다. 그리고 2년 내 창업, 그리고 4년 이내 사용이다. 근데 4년 이내 사용할 때요.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 그리고 이제 기계장치, 그 다음에 이제 비품 구입, 비품, 그 다음에 임차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부모 찬스를 써서 5억 원의 자금을 받아서 이제 임차료도 내고 그다음에 사업용 부동산도 사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 그죠? 음식점 같은 경우 창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기가 쉽잖아요. 또 개인 사업자고 대부분. 그러면 이제 그 음식점에 있어서 다른 음식점을 또 창업하거나 이랬을 때 이 창업자금 과세 특례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래에 이제 조특법의 법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8세 이상 거주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부모 찬스 쓸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안 되는 거고요. 토지 건물 요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 기계장치, 비품, 임차료를 현금을 받아서는 살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최대 100억 원, 보통 50억 원, 그리고 이제 5억 원 공제, 그리고 그 이상은 10%의 세율.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창업자금 과세 특례를 활용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은 안 되지만 현금을 받아서 이제 증여세 없이 5억 원 이내에는 그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제라는 거 말고도 어쨌든 간에 창업 중소기업이 되면 창업이라는 기회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정부 지원 사업 지원할 수 있고요. 창업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죠. 세액 감면. 만약에 청년이고 지방이면 100%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가업 승계 이어질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사전증여의 형태죠. 어떻게 보면 사전증여의 형태를 가져가서 이제 나중에 상속세나 이제 소송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으로 구성했을 때는 이제 지분 구성을 통해서 좀 효율적인 이제 어, 미래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자녀의 또 다른 이제 그 자녀의 소득 창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좀 해놨는데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외한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창업이라는 거를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창업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에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그러면 요 사업용 부동산은 뭐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19항 이렇게 빼면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요거란 자 감가상각 자산을 말한다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임차료를 증여받은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Q&A들을 이제 정부 기관에서 나온 Q&A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나온 Q&A를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외국 체제 비용, 조리 전문 교육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조리 전문 교육 비용 등은 이제 창업 자금을 증여받아서 활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나온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10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10년 이내에는 폐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나서는 10년 이내에는 이제 폐업 금지 조항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폐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망했을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창업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법인 전환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금과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창업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 현금에 대해서는 이제 징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맥도날드는 이제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동일업종이기 때문에 이건 또 창업에 해당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창업이라고 해놓고 또 이 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창업 자금 사용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창업 자금의 내역, 그죠? 사용 내역도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증여받은 창업 자금의 사용 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만약에 고용할 경우에는 이제 고용 내역에 대한 서류를
별도로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재산 내역하고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되는 사용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사후 관리가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이제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또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업 후 추가로 증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 후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아 공장 취득에 소요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이 되냐라고 했는데 창업 후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 목적이다. 이거요. 이거는 창업자금으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상식적으로. 그죠? 두 번째. 자, 창업 자금으로 이제 동종 사업을 개시한다. 이거는 동종 사업을 개시한다는 거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 사업을 이종 사업을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죠. 다른 업종으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적용이 불가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업 후 새로 창업 자금을 증여받아 증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 자금을 받아서 증자를 할 때는 이제 당초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업자 등록 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예,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 후 사업자 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 의무를 지키지 못해 증여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이 신고세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 사업, 사업 확장으로 개인 사업 후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수도 방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요거는 2월 과세를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세 과세 특례 사후관리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창업자금 과세 특례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슬이 스마리어도 깨어야 보배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자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용 부동산이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용 부동산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자녀의 자산이 증식이 되는 거죠. 자녀의 자산이 증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법인을 좀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설립을 해서 요 이제 우리가 이제 특정법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쪽에 지분 구성을 통해서 이제 절세 그리고 소득 출처 마련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략을 짜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사전증여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증여의 장점을 다 그대로 가져가겠죠. 나중에 이제 뭐 형제 간의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리 줬기 때문에 미리 줘서 이제 그 돈을 갖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나중에 상속보다는 훨씬 더 절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사전증여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업종들이 좀 딱 맞아떨어지는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음식점 창업, 뭐 주유소, 아니면 뭐 일부 뭐 제조업들. 그래서 이런 업종에 따라서 조금 유리한 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그러니까 50억, 100억씩 주는 거는 어려워도 3억, 5억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음식점은 뭐 임차보증금, 그리고 비품구입.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프랜차이즈는 아니더라도 창업하는 카페 개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근데 카페는 창업세 감면을 못 받습니다.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어찌됐든 간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3억 원, 5억 원 이내의 증여를 받아서 뭔가 창업할 수 있는 그랬을 때는 증여세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과세특례 적용 5억까지 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5억 원 이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창업자금 과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간단하게 오늘 1호 법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성장하고 싶은 영업자분들 1호 법회 언제든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절세 전략, 그러면 사전 증여 전략,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이제 성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대표님들은 저희 미래자산관리연구소 그리고 저희 미래 파이낸스 경영,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동행하는 마음으로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네,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지금 졸려 죽겠어요. 자야 되는데, 지금 말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오늘 했던 강의 내용을 좀 리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강의하고 또 컨설팅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